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이런 귀책 사유, 오히려 이런 책임을 제공을 했다고 봐서 가해자한테 상당 부분 감경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술값을 내놓으라고 폭언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살인죄로 형량이 높게 나올까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이 사건이 아버지가 30년간 아내하고 아들에게 가정폭력을 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가정폭력이 있었나? 이런 의심을 좀 해봐요. 변호사로서의 직업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아버지가 아들을 협박한 걸로 이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1년도에는 아들을 폭행한 걸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가정폭력을 당했던 거는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좀 참작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살인죄의 경우에도 다 똑같이 처벌이 되는지 그리고 처벌이 다르다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요, 중요한 것이 양형 기준이에요. 양형 기준이라는 거는 판사가 형을 내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형을 고를 것인가 그거에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판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을 따라야 되고 그 법정형 중에서도 대법원에서 나온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형 기준표에 맞게 양형을 선고하는 게 그렇게 해야지 판결이 위에서 깨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형 기준표보다 조금 높게 선고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깎일 수도 있겠죠. 반면에 너 너무 낮게 선고했다? 그럼 나중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내린 판결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린 판결마다 번번이 위에 가서 깨진다? 이거는 좀 판사님한테도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양형 기준표라는 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사님이 양형 기준표를 보고 어떻게 형을 정하냐 했을 때요, 제일 처음 하는 거는 형의 종류를 고르는 거예요. 형의 종류라는 거는 흔히들 생각하시듯이 징역형, 벌금형 이런 걸 고르는 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징역형 내에서도 징역 10년이 다르고 징역 1년이 다르고 또 집행유예가 또 다르죠. 그리고 벌금도 2천만 원 다르고 1,000만 원 다르고 100만 원 다르고 10만 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선택을 하고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죄는 양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했을 때요, 여기 대법원에 살인죄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살인의 동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참작 동기살인, 보통 동기살인, 비난 동기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이렇게 있죠. 근데 제일 적은 거는 참작 동기살인 같은 경우에는요 3년부터예요. 3년부터. 그래서 살인죄인데도 3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같은 살인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제 생각에는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으로 봐서 좀 참작동기 살인으로 아마 법원에서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는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이라고 하면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가 자기 또는 이제 가해자의 친족, 그러니까 어머니도 포함이 되겠죠. 장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이런 귀책 사유, 오히려 이런 책임을 제공을 했다고 봐서 가해자한테 상당 부분 감경을 해줍니다. 근데 또 사실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책 사유 있는 살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법원에서는요, 성년 이후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뭐 좀 때렸다, 이런 건 사실인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요,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보질 않고 보통 동기 살인으로 봐서 10년에서 한 16년 이 정도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존속 살해, 아버지를 살해하는 건요, 인륜에 반하는 사실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기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에 그 자신한테 욕하는 아버지를 살해를 하고 그리고 사체를 유기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배우자, 피고인의 모를 수시로 폭행하였다 인정했는데도요,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로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유발 살인은 맞는데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15년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사건은 2021년에도 아들이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동기 참작이 많이 돼서 이거보다는 훨씬 감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살인죄라고 해도 다 같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감경 요소, 가중 요소에 따라서 이 범죄라는 걸 처벌받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내가 유죄가 확실하다, 자백도 하겠다 할 경우라고 해도 항상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형사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 때는요,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잘 그리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